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바쁘셨는가 봅니다. 네네. 아마 오늘 특검권하고 아마 좀 일부 분들이 북한의 관료가 중국 베이징 갔다는 부분인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우선 북한의 어떤 관료들이 아마 베이징 갔다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기본적인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싱가포르 6월 10일자 그 정상회담이 결정됐기 때문에, 김정은에다가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이 비핵화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ICBM 제거 관련해서 그거는 뭐 상당 부분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일치를 받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이제 시진핑은 그 김정은의 그 요구하라고 하겠죠. 종전하고 평화협정, 아울러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자기 어떤 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관계를 또 돈독히 하고, 한편으로 또 이제 경제적 지원이나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 군사적 위협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해방되는, 양다리 걸치는 게 김정은 입장이 가장 좋을 텐데,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중국 입장에 봐서 한편으로는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또 너무 가까워졌을 때, 사실 이제 좀 고민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굳이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미국하고 상당히 어떤 그 국교 수립이 된다거나 가까운 관계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이 꼭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근데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핵 문제를 이슈로 해가지고 김정은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북한의 관료를 중국에 부르든 가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쐐기를 박는다거나 한번 좀 반드시 네가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 그 문제는 짚어라. 저는 그런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각자가 처해진 입장이 다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협박조도 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막 뒷배를 봐준다고 했을 때는 김정은이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 제재하고 이제 군사적 제재인데, 경제적 제재 가장 핵심은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 입장을 상당 부분 이제 수용해 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정은이, 이런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김정은의 뒷배를 봐주면은 그 유엔 제재가 또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입김을 좀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협상 때 요구하라고 저는 하지 않았나. 만약에 네가 판이 깨지더라도 내가 너 뒤 봐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국의 어떤 압력적 카드와 또는 중국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베이징에서 어떤 미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싱가포르 그 회담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막바지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마 그 북한 관료들하고 중국에 어떤 미팅을 회담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현재 특검 관련해서 오후에 이제 협의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 자체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 완전히
공멸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히 그 폭발적인 사건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이 더불당 애들은 이 특검에 수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특검 수용을 한다는 자체는 그 정권 자체가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임했다면 그건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회가 계속 공전됐을 경우에 이 문재인 얘들이 이제 어떤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뭐 또 추경 예산 등등 해가지고 전혀 진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특검에 대한 부분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특검은 하되 이제 결국은 이제 무늬만 특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더불당 애들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겠죠. 결국 이제 특검 자체보다는 특검의 내용, 소위 말해서 특검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야당 내에서도 지금 뭐 안철수나 지금 얘들 같은 자한당 애들은 이제 그 대선 기간을 이제 국한시킬 수도 있겠고, 또 이거 전체로 보면은 이제 그 드루킹 자체 기본 초창기부터 해야 그게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상호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타입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특검 대상. 경우의 특검 대상은 근본적으로 김경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문재인과 그 문재인 와이프를 특검 대상에 넣었을 때 결국 이 원래 특검의 취지에 이게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자한당 애들이 이제 소위 야당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 아직 구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소위 말해서 일종의 정치적 타입이 있냐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판단이 하나 되고, 세 번째로는 특검 추천 자체가 사실 원래 이제 특검을 이제 여야 합의해서 추천하면은 뭐 2배수 또는 3배수로 하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할 텐데, 결국 이제 특검 추천 자체가 전적으로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됐을 때 그게 특검이지, 만약에 상호 합의 하에 됐다면 그거는 사실은 현재 이 검찰 조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해서 특검 자체보다는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특검뿐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청문회 개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왜? 결국 특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이 관심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 대상 범위를 드루킹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상자를 다 불러가지고, 심지어 이 노회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해라. 첫째, 기간은 이 탄핵 이전부터 부분이 이걸 포함시켜야 되고, 둘째, 대상은 성력이 없는 상태, 문재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관련 대상자를 반드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검 추천은 반드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몫으로 이 특검 추천이 돼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특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걸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문회도 반드시 개최돼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파헤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의 결국은 어떤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근본으로 정치 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5월 22일 날 네. 먼저 이제 이 김정은 문재인이 백악관을 가죠. 이제 워싱턴 방문하죠. 예. 예. 그 뭐 가는 거는 뭐 상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결국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최종 협상 의사결정을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아마 미국에서 그런 판단을 하겠죠. 북한 핵과 이 ICBM 또는 뭐 중장거리 등등 이런 주제는 반드시 어떤 성사시킬 텐데, 그럴 때 반대급부로 김정은이가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텐데, 너 입장은 뭐냐? 이걸 아마 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기본적인 이제 대외 정책, 소위 말해서 한반도 동북아의 주한미군 철수의 배경은, 그 전에는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공산 정권을, 방어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동북아의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적 목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또는 철수 문제는 사실 향후에,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과 중국 견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가 이제 필요하죠. 서로가.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이 또는 김정은이가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하고 또 입장 조율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주한미군이 앞으로 주둔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지금과 다르게 네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아마 강력한 그 요구 또는 아마 그 합의 조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요구 또 확인하는 목적이 하나 아니겠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 이 4.27 이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실제 미국의 입장과 달리 많이 앞서갔죠. 자기들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이제 굉장히 앞질러서 나름대로 자기 실질적으로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아무런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가 주도권이고 모든 자기가 주연이 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중국이 개입됨으로써 이 협상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또 트럼프는 입장을 좀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전화통화 등등 했지만은 트럼프 입장을 아마 명확하게 문재인에게 전달할 것이고, 또 문재인의 어떤 그 속뜻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미 알고 있죠. 뭐 미국에서는 문재인과 좌파 정부와 이 김정은의 입장에 대해서 이미 뭐 오래전부터 같은 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백악관 회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상호 공동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다가 어떤 또 찬물을 끼얹는 서로 간의 만약에 김정은이가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이간질을 해서 균열시켰다면은 한미 동맹 간의 이 싱가포르 협상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미 간의 충분한 어떤 그 합의 발표가 또 선행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간극을 벌려가지고 나름대로 또 어떤 자기 협상의 주도권을 트럼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아마 또 의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회담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주변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하고 가겠다. 뭐 그런 저는 취지로 봅니다. 사실은 이번 워싱턴 회담은 문재인 입장에 봤을 때 전혀 탐탁지 않는, 사실은 뭐 자기로 얻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또 그 5월 22일 날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6월 12일 뭐 그 미북 회담이 뭐 철회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겠죠. 서로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자국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이제 이 회담에 임할 것이고, 두 번째 일본 아베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이 납북자 송환 문제 플러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제거까지도 반드시 성사시키고, 아울러서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요구를 하겠죠. 왜? 그것은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에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이 싱가포르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력하게 입장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하고 얘기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트럼프가 싱가포르 협상 때 나는 협상 테이블에 첫째 이 북핵 문제와 이 ICBM 문제를 기본으로 당연히 거론한다. 뿐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생화학무기, 그다음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성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반드시 내가 확인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발표문을 갖자.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문재인은 가능하면 김정은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몰아붙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뭐 단계별로 보상해서 전적으로 이 북한의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려고 할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 반대로 이런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성 문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도 만약에 협상 테이블 올린다고 했을 때 문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의제로 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합의 발표하자.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했을 때 문재인이 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그 가치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문재인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트럼프가 문재인을 엿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부분을 공동 그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자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문재인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그럼 나중에 김정은한테 또 왕따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가 또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결국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어쨌거나 문재인을 문재인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상당히 이제 고립화시키는,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저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왔으니까 북한의 의중을 듣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사실은 네. 큰 의미는 없다고. 왜냐하면은, 네. 그 가고 안 가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서로 간에 입장이 있거든요. 각자 네. 추구하는 입장에 대해서 너무나 서로 잘 압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은 뭘 원하는지, 김정은이 뭘 원하는지, 아베가 뭘 원하는지,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그 외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저는 어떤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 싱가포르라는 그 장소 자체도 보십시오. 장소 자체가 삼국에서 사실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회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장소입니다. 외신 기자들뿐만 아니라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낯선 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다양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씩 넘어갈 때에 그걸 어떻게 놓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의 어떤 회담의 자신감은 논리와 명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회담의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반대 입장에서도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가 중국의 시진핑에 상당히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어떻게 보면 또 시진핑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 트럼프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는 그냥 그대로 주둔한다고 했을 때 시진핑은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기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회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 회담은 열리는 것이고 장소는 싱가포르이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 보편 타당하고 어떤 그 유엔의 인권 관점에서 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현재 그 회담 자체는 어쨌거나 트럼프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문재인은 이번에 회담도 어떤 그런 목적에서 글쎄요 그런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이 회담을 하는 데는 서로 각자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은 김정은은 유리한 대로 이끌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도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100%죠. 예. 왜냐면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김정은이죠. 왜?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국간에 만약에 이렇게 식량이 간뜩 있다면 왜 나오겠습니까? 결국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명분과 어떤 그 경제적 어떤 또 유엔의 어떤 그런 제재를 함께 이렇게 취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은 당연히 자신감 있고, 트럼프는 어쨌거나 우위의 입장이고 김정은은 상당히 선택 여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시진핑을 쳐다보는 것도 나름의 어떤 뭔가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 주한미군 철수 주장해. 안 그러면 난 너 뒤 빠질 수 없어. 뭐 이런 맥락의 지금 상황인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하겠죠. 그리고 회유해서 하여튼 그 폼페이오가 얘기했다시피 너 내 말 다 잘 들어. 그러면 너 체제 보장해주고 미국의 경제 어떤 그 민간 경제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논리 아닙니까? 결국 이제 김정은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선택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네, 하여튼 지금 문재인을 백악관에 부르는 거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놓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불러서 물어보겠죠, 그죠? 많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는 그겁니다. 트럼프가 항상 협상할 때는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동맹국들의 의견도 상당히 경청을 합니다. 왜? 이 회담 자체가 단순 미국과 북한이지만 이 동북아의 평화, 또 미일 간의 관계, 이 한미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하고는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베가 지난번 중동 갔을 때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또 항상 이 외무장관도 미국에 보내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중거리 단거리 폐기시켜라, 일본에 납북자 송환시켜라. 이게 일본의 아베의 입장을, 그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그걸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한국의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 문제 이 주장할 때 문재인 너 입장 뭐냐 명확하게 입장 밝혀라. 이 문제를 이제 확실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쨌거나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협상 전략에 대해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왜? 결국 문재인이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같이 한편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가 양당 간에 어떤 명확한 입장 밝히라고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합의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공동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예. 그러니까 협상은 저는 전적으로 트럼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적 측면이 형식적 측면이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한테 가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일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문점에서는 자기들끼리 좋았지만 일단 국제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예. 전혀 세상이 차가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간단치 않다.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